엄청 잘 돼서 초기에. 근데 4, 5년 지나서 뭔가 안 팔리니까. 바가지가 안 깨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수평가 건조법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보셔야 됩니다. 49페이지 건조법을 보면요. 종류는 천일건조, 진공건조, 동건법, 동결건조법이 있습니다. 동건법은 동결과 융해를 합니다. 융해입니다. 융해. 동결건조법에는 고체에서 액체로 날아가서 기체로 날아가는 성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에 대해서는 그 소금품, 자금품 같은 게 있습니다. 눈에 한번 쭉 보십시오. 아는 겁니다. 뭐 옆에는 염장법에 골드 소금 같은 것도 있고요. 지나가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훈제품입니다. 올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기입니다. 방부제 성격이고. 그 다음 이제 박스가 이렇게 지는 위에입니다. 훈제품의 그 공정은 전처리 염지를 하니까 소금 농도 필요하니까 보면도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염배기, 물배기, 풍건, 분재 처리, 마감입니다. 그 연기로 지금 미생물을 죽이는 겁니다. 물론 소금 농도가 있기 때문에 소금에서도 탈수를 시키고 일정한 소금을 미생물을 죽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하고 냉온품, 온온품, 여름품, 애온품입니다. 그러면 온온품이 나온다면은 장점은 풍미가 좋다, 고운이다, 미생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겁니다. 대상은 뱀장어 등이고요. 그러면은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결국은 저온 처리라든지 기타의 어떤 보존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온온품입니다. 예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연기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수산 기능식품은 대학 교수 이계희 교수는 수산 생리활성식품이라 합니다. EPA-DH입니다. 보통 EPA-DH는 예상이 되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EPA-DH. EPA는 탄소가 20개, 이중결합 5개입니다. DH는 탄소 22개, 이중결합 6개입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능이 뭔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50페이지는 기타 기능식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천, 카라기난, 알기산이 이제 위에가 있어요. 자, 59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게 한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카라기난, 봉조르, 진두가, 도가소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기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수산식품의 가공 원료, 이게 중요해요. 일반적 특성, 수분이 많다. 그 다음 조직적인 특성, 어체 조직에서 머리, 몸통, 꼬리가 있고 식용 가능한 것은 골격근이 어떻고 자꾸 이런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기가 써야 되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분상 특성은 가다로운 수분이 가다로운 예시를 잡으면 수분이 많고 단백질 2번째고 지질이 3번째입니다. 탄수화물이 4번째고 해분이 탄수화물이 제일 작습니다. 올해 산지 경매상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분이 70% 이상이 되는구나 이 정도 받으시고 그래서 약 수분이 63에서 93%까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수와 결합수 1차 하실 때 다 보시겠죠.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입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가 보면은 전처리 중 특수 처리가 있습니다. 특별 처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보다 약품 처리하는 게 특별 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64페이지 어체 처리, 의육 처리입니다. 아까 전에 장경씨가 찍었죠. 그게 이제 있습니다. 장기는 놓았지만 용어를 써무이 됩니다. 어체 처리는 라운드 세미드레스, 드레스, 펜드레스 안에 머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 필러부터는 의육이다. 아까 체크 같은 거 폐각 제거한다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있구나 이 정도 봐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이게 어체의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어체 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체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큼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는 게 어체의 수율 측정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까지는 안 놓을 겁니다. 밑에 해동의 드립입니다. 드립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드립은 예상이 됩니다. 올해. 이걸 보죠. 아까 전에 할 때도 자연 드립 있고 압출 드립하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립 방지까지 설명해 놨으니까 봐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는 식중독입니다. 작년 비보로는 반드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작년 비보로에는 발효식품하고도 관계되니까
연분이 2~3% 잘 사고 온도가 10도 알로는 억제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툴리스군이 있고요. 살균 지포죠. 보툴리스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트라독신 보고동입니다. 보고동이 몇 분 나왔으니까 몇 개는 받으시고, 그 다음 옆에 저번에 모의고사에도 8회도 있지만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감염병과 독소형 구분하셔야 됩니다. 감염병과 독소형 차이는 감염병은 어째 정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으면은 소화 기능에 억제가 될 때 잘못됐을 때 식중독 생기는 게 감염병이고, 독소형은 정식하면서 거기서 독을 생성시킵니다. 그 독을 먹는 것이 우리가 배탈이 나고 하는 거죠. 그게 독소형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통신대 교수는 중간형 웰치군도 독소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소형을 보면은 아까 발화했죠. 발효가 있었죠. 아민유라든지 히스타민 하는 데는 아민유라든지 이런 게 다 독소형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세균 바이러스까지는 못 놓더라도. 다른 거는 지금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중복되는 건 넘어가고 나중에 8회 모의고사 할 때 하겠습니다. 87번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홍보님의 4대 공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탈기와 밀봉에 다 관계되는 거는 계속 읽고 계속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9페이지입니다. 일반 수험서라든지 ingeg고사라는 다 정리한 거니까 수산물의 변질입니다. 호소, 그리고 갈변, 비호소, 그리고 호소저 갈변, 비호소. 호소저 갈변이 각각류의 티로시나 아젠가 그게죠. 산화 이런 개념부터 한번 더 읽어봐 주시고요. 감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92페이지입니다. 법령입니다. 협습이 들어간 겁니다. 아까 전에. 자, 9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90페이지에 보면은 유해 요소 충전 관리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69조 이게 위생관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70조가 유해 요소 충전 관리 협습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131페이지에 보면요. 8회 모의고사 네 가지가 나옵니다. 70조에서 네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것보다도 행정처분 쪽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3조입니다. 지정어획의 주변지역 1km의 주변지역이라 한다. 이게 우리 때 시험이 나온 겁니다. 73조 1, 2, 3입니다. 4만 보세요. 동물의약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를 고려해 3개월을 넘지 않은 3입니다. 지정계획을 고시할 수 있다. 3개월입니다. 자, 그거 봐두고요. 3입니다.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고려해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3입니다. 3. 그 다음 옆에 중간에 볼드 칠해있는 거예요. 신고수가 지금 접수하면요. 그냥 도달한 거로 된다. 이게 민원사무 처리에 따라서 신고서 그냥 자율적 신고입니다. 도달하면은 신고 의무가 끝난다. 이런 게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바뀌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계획을 검사를 합니다. 등록을 검사하는데 시행령 보면은 조사 주기가 있습니다. 조사 주기를 하는데 생산 가공 시설을 조사하는데 2년에 1회 이상 조사합니다. 2년에 1회 이상 한다. 2, 1 이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액의 생산 제한입니다. 이게 이제 1차는 나왔습니다. 지정액에 보면은 선박의 자초라든지 지정액의 일시적으로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는 생산 제한을 가능합니다. 강호랑의 배나 오염 우럭 이럴 때면은 생산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해제가 할 수 있고요. 지정 해제 같으면은 지정 해제를 지금 해수장관 했는데 지정 해제는 최근 2년 6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안 맞으면은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죠? 2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해제 자체는 잠정 지정 1년 매월 1회입니다. 1년 매월 1회. 그 다음에 일반은 2년 6개월 매월 1회입니다. 우리 김동현 시험 때 있지? 2회 때 나왔습니다. 그
그 다음 옆에 97페이지입니다. 다시 69에 위반하여 위생관리에 부적합합니다. 중대하게 미달과 갱미 미달 2개가 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조는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증관리 이행하지 않고 불성실. 그 다음에 70조 위에 물질이 검출 시정이 가능과 불가능. 이 6개는 당연히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69조 70조 구분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98페이지입니다. 지정예액은 그 기장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예액을 합니다. 도시산 때도 줄 때도 도면 주고 그때 물어봅니다. 해수부 장관한테 나하고 지정예액 해달라 할 때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잠정 일반이 있지만 지정예액 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매월 1회 이상 조사합니다. 매월 1회 이상 배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가공시설에 등록 신청할 때는 양식시설 같은 것은 7번 그 업의 매너 허가만 내면 있으면 주면 됩니다. 왜? 수산업법에 따라서 매너와 허가와 신고를 받은 거기서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서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받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 점검이 있습니다. 90조 조사 점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에 따라서 조사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에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1회 한번 검사해가지고 하루하루 모았다 매월 1회 모아가지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 해수부 장관에 보고한다. 이런 그 수치가 나오면은 감을 익히시라고 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70조 협습입니다. 선행요건입니다. 협습에 보면은 그 선행요건 위생관리와 포준위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단계는 팀지를 작성하여 용공이 항의하자 역시 5단계고요. 본절차가 7단계입니다. 협습의 7원칙 유증안모를 개선 검증하여 문서로 작성하자 작년에 사회에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놓은다 그러면은 7원칙의 위의 요소 분석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놓은다. 이게 1회 그 수분사 1회 2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적는 게 4회 문제고요. 원칙 6에 보면요. 검증이란 햄스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고 평가한다. 유효성 평가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서로 작성합니다. 2년간 작성해 가지고 보관합니다. 2년간입니다. 2년간 합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장애인 왔으니까 이거 그냥 버리고 될 겁니다. 지금은 선택과 포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포기를 버릴 거 빠꾸 버리고 놀 것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4페이지가 서류검사, 간동검사, 정밀검사입니다. 이게 이제 제3자가 검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온도입니다. 제3자가 검사한다. 아까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검사 요건 있잖아요. 대상, 법 88조 사항에 따라서 수산가공품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대요. 자, 이거는 서류검사한대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대요.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 검사신청 서류 완비, 지정에 의해 생산되었는가, 등록되어 있는 거 잘 되어 있는가, 가공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이 잘 되어 있는가, 원양산업 허가를 잘 받고 배가 잘 나가고 있는가, 원양산업. 그 다음 외국에서 검사 일부 생략 주고 요청하는 서류가 있으면은 검사 생략 같은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확인, 이게 서류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는 검사죠. 3회부터 요건이 다 놓았습니다. 오간이 어떻고, 외국의 요구, 위생증명서, 정부 수매비주,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 가공품, 이게 3회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박스입니다. 무포장, 그리고 포장, 이게 지금 올해 예상이 되니까 한번 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정확한 답이면 좋겠지만 답을 몰라도 비슷하게는 적어줘야 기본 점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 두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밀검사입니다. 올해 이제 이 박스냐, 밑에 정밀검사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식품공제를 보면은 정밀검사 검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 했죠? 그리고 해조류 얼마죠?
8회 모의고사 267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 나중에 또 볼 때 감이 잡으니까 267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보면은 위에 박스, 그 다음 무포장하고, 그 다음에 금체 채취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고, 필요한, 아무리 비싸더라도 300g은 빼야 되는데, 그리고 대행수산물, 중합, 소형, 그리고 페루 1,4kg, 해조류, 한천, 기타, 영상, 영호입니다. 이 정도는 금체가 있어야 검사를 한답니다. 이게 정밀검사 기준입니다. 이게 예상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박스가 15공斤에 무포장, 그러고 나서 2kg, 1kg 샀고 이거 하고요. 여기 잘 돼 있거든요. 포장. 1100개 이상은 개체 추가할 수 있다 샀다 이런 거. 정밀검사의 채취 방법.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간능검사입니다. 자, 88조 이하니까 뭡니까? 제3자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 온도고 있고, 결국은, 자, 아까 전에 등급 판정하고 자, 9번 다 됐습니다. 등급, 간능검사는. 자, 하루 페루가 있습니다. 우리 때 놓았습니다. 신성냉장 놓았습니다. 페루 놓았습니다. 연육 작년에 놓았습니다. 3회가 놓았어요. 해조류 4회가 놓았고요. 붉은, 그러니까 지금 다 놓은 겁니다. 붉은 대게 안 놓았죠. 중심온도. 여기 연제품 탄력 양호하다. 중심온도 안 놓긴 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놓았으니까 또 낼까? 이제 5회 낸다. 붉은 대게 내고. 여기 연제품 낸다. 내면은 탄력 양호하고 중심온도 낼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낼 게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두 개 빼고 다 놓았습니다. 딱 건제품입니다. 마른톱 1, 2, 3등 한 3번 놓았습니다. 2-3번. 마른 오징어는 안 놓았습니다. 마른 오징어 이거 보면은 그 등급 판정에서 그 냉동 오징어에 보면은 그 곰팡이 적분 100분인데 얘는 100분이 없습니다. 맞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곰팡이 적분이 있고 이거 낼까?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 마른 김, 얼굴 김은요 2-3번 놓았지만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얘는. 그래서 항목 한번 보시고 지금 보러 가기 전에 이거는 딱 항상 보셔야 됩니다. 중량, 흡수물 결속 돼지, 행강물질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에 보면 행태, 색택, 청태혼입, 항미입니다. 그러니까 항미 같은 거는 특등은 우수, 우랑, 양호, 보통이겠죠. 그 다음 등에는 다소 떨어진대요. 청태혼입은요 없대, 없고요. 3, 10, 15, 15입니다. 밑에 해태는요, 혼해태는 20, 30, 45, 50입니다. 그 다음에 색택은요, 우스, 우랑, 양호, 강택이 보통, 사태가 나무길 있지만 보통, 사태나 나무길 보통이고, 그 다음에 고유한 색택이 떨어지면서 사태 전체가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태가 있는 겁니다. 행태는 특등하고 등의 사이에 1, 2, 3등이 있죠. 근데 1, 2, 3등에 들어가는 건 대판이 어떻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판. 그 다음에 뭐가 차이가 있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저도 지금 눈에 잘 안 들어가지고 구분이 되긴 되는데 재래식부터는 다 똑같더라고. 1, 2, 3등에 가요. 그러니까 특등은 재래식이 없어요. 재래식이. 그리고 등에는 뭐 말은 다르지만 뭐 경미하고 숙파지 군무기 약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 2, 3 등에는 재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래식은 260과 190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리고 등에가 위에 말이 좀 다르죠. 길이는 다 같습니다. 가장자리 치거나 바르지 못하고 경미한 축판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1, 2, 3등까지는 특등에서는 군무기가 없는 것까지는 좋고요. 재래식이 들어가고요. 대파는 똑같고요. 이런 식입니다. 왔다 다시 감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적어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놓으면은 짜증나는 게 뭡니까? 마른 김, 얼군 김입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마른 우뭇가스입니다. 1, 2, 3 등입니다. 1, 2, 3 등인데 색택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1, 3, 5입니다. heb작물은요. 우리 범위가 아니다고 말 작년부터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heb작물은 1, 3, 5입니다. 그 다음 색택에서 차이가 납니다. 3과 등위가 차이 납니다. 색택에서 3등이 보통이고 바로로 인하여 뜨지 않는다. 보통이면서 바로로 인하여 떤 정도가 심하지 않는다. 이 차이입니다. 3등과 등의 차이입니다. 자, 마른 토선 앞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마른 누루, 마른 오징어. 자, 마른 건조품에서 마른 오징어, 마른 문어, 마른 갑오징어 다 있습니다. 여기는 빠진 게 뭐냐? 행태, 색태, 곰팡이, 적분, heb작물, 항미, 선별이 빠졌더라고요. 앞에는 있었는데 선별입니다. 선별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면 항목에 여십시오. 선별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네, 선별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작년에 4회 언급 됐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마른 밀치입니다. 7751, 31, 16, 16, 135 이랬습니다. 그 다음 색택은 우랑양호 보통, 그 다음 항미 우랑양호 보통, 이종품 없다 똑같습니다. 1, 2등은 똑같습니다. 이종품에 혼입 없다 1, 2등 같습니다. 3등이 거의 없다 이 차이입니다. heb작물 토사 heb작물 없다. 그러니까 선별에서는 1, 2등밖에 차이 안 납니다. 1, 2등 똑같습니다. 내면 이걸 내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고. 마른 페루입니다. 마른 페루도 보면요, 마른 페루 굴홍합, 마른 페루 분쇄 멸치, 마른 해삼류, 항목이 똑같습니다. 행태, 색택, 합작물, 항목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행태는 행태가 바르고 손상이 적은 것이 마른 페루 굴이잖아요. 밑에 마른 오로도 행태는 분말 정도가 미세하다. 마른 해삼류는 행태는 행태가 바르고 크기가 고른 것.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항목은 똑같습니다. 마른 페루, 마른 오페루, 마른 해삼류 항목은 똑같습니다. 옆에 합계 기준의 내용만 좀 다릅니다. 일단 봐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마른 새우루 같은 것도 일반 갑각류 포함입니다. 새우살. 이거는 선별이 있네요. 선별, 이정품 혼입이 없다. 마른 상어, 원료가 있네요. 원료라 상어에는 이종의 지름이 혼합하지 않고 소행 상어 지름이가 배 지름이 및 디젤이 혼합이 거의 없다. 이건 내면은 재밌겠네요. 상어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원료는 이종 지름 혼합하지 않고 소행 상어 지름이는 배 지름이 뒷지름이 혼합이 없대요. 항미는 이치가 없대. 마른 다시마입니다. 조체반류 찐톳이 아까 전에 특산물에서는 뭐예요? 찐톳은 수분은 15예요. 혼입 같은 게 3333이었습니다. 싹 다. 근데 여기는 줄기 3, 3, 5, 3입니다.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특산물의 찐톳은 수분은 15였고 3333 다 3이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전에 기억나? 네. 형님은 기억나요? 예, 앞에는 다 333입니다. 수분은 15고 혼입률은 5%인가 맞나?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는 그건 혼입률이 없죠. 혼입률이 없나? 여기는 3, 3, 5, 3입니다. 파치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택, 선별, heb작물 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돌김이 있고요. 마른 돌김은 돌이니까 오네요. 구운 김이 지금 재밌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게 언급이 안 됐어요. 행태, 색택, heb작물, 항민이 되는데 배소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색택도 배소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는 겁니다. 이거 굽는 거죠, 배소. 구운 김, 배소. 그러니까 행태는 배소는 파상행과 요철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운 김을 보면 우리가 김을 묵잖아요. 그게 저 빵꾸 비슷하게 보이는 게 그 얘기인가 봐, 그죠? 이거 적대. 이거 심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른 해저로 진도박이 있습니다. 3%고요. 분은 5%입니다. 치기가 있고요.
뜬개풀, 마른 뜬개풀. 이것도 조체 발육이 있고 협자물 2%입니다. 그 밖에 건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장품입니다. 염장품은 작년에 이제 여기 시호젓이 나오고, 작년에 간능검사에 시호젓이 나오고, 그 감미역이 등급 판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1회 때 나왔을 거예요, 감미역은. 그러니까 여기 파지에 성게젓, 맹란젓, 시호젓, 감미역이 있는데, 시호젓이 작년에 나오고, 액젓은 정미랑, 철이 이런 게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감미역, 감미역에 순비리 나오거든요. 줄기 이별 구분하여 속줄 제거, 노쇠엽, 한갈색, 혼입이었고 15cm의 파치품이 5% 이하. 이게 지금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 봐두시고요. 그다음 처리는 어떻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해조로, 간성게, 어루액젓. 어루액젓은 외관이 침전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액젓의 투명도 양호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외관, 침전물, 액젓 투명도. 그 밖에 염장품은 처리, 염도가 적당하다 이런 말을 썼고요. 처리란 말을 썼네요. 자, 조미 오징어, 조미 지치포, 조미 김, 조미입니다. 그 다음에 조미 어패류가 고등학교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이걸 지금 보면은 조미 오징어는 아까 전에 한 겁니다. 7번 식초 담그면 첨가물이 없고요. 자석도와 점유물만 들어가고, 아까 전에 색택, 협작물, 항미, 첨가물은 동일한 게 좀 3개가 있더라. 이런 것도 아까 했고요. 오긴 놓을 것 같는데 어떻게 놓을까 지금. 조미 오징어, 조미 문어, 갑 오징어.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조미 지치포. 조미 지치포를 내면요. 지치 이거 알지? 태식씨 지치기 알지? 지치. 네. 이상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쥐치는 이제 내가 쥐포에 하여튼 그 날카롭게 생기잖아요. 목이. 날카롭게 생긴 거는 쑥놈이고 둥그르게 생긴 거는 암놈이고. 아, 그래 되는 거야? 여름에는 껍데기만 머리 자르고 껍데기만 손으로 싹 뺏겨 보거나 된장식 가지고 먹어. 여름에 뼈가 커서 물렁물렁해서.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암놈은 해를 썰어나면 암놈은 노란빛을 띠고 쑥놈은 하얀빛이 띱니다. 야, 확실히 산지 경기사 하면 되겠다. 지치보고 뭐 이렇게 생긴다 이러네. 근데 지치에 보면은 선별에 응엘류, 착색류, 변색품, 파치품, 혼입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 수 있겠어요, 아프냐면? 그 다음에 색대건요. 고유한 색대 가지고 강택이 있으면 배소 과정, 배소. 단점이 심하죠. 곰팡이 없고 백분이 없대요. 선별에서 응혈육, 착색육, 변색품, 파치품이 없대요. 항미, 처리, 피백이 충분하고 어피 등뼈가 거의 붙어 있지 않는데요. 자, 이거 선별과 이거 놓으면은 지금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태, 조미오징어 같은 문어 갑각류, 좀 눈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선별은 조미오징어 문어는 이정품 협작물 없다. 느리거나 찢은 정도의 파치품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응혈육, 착색육, 변색품, 파치품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참 특이하게 있습니다. 조미김은 양호 이런 거 봐두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는 처리, 그 다음에 조미의 형태와 선별이 특이합니다. 근데 첨가물은 훈제품의 경우 이거하고 육질이 고르게 이거 하고 있고요. 색택이 좀 다르고요. 조미 지치포는 배소, 선별은 특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모으는 팟들은 다 이쪽 같습니다. 올해는 120페이지입니다. 조미어 페루입니다. 얼구원 조미 원료
종류가 동일하고 육질이 부서지지 않고 탄력이 있대요. 선별은 파치품, 가열로 인한 변색품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색택은 품종별 선택이 양호하고 곰팡이 없고 백분이 없대요. 적분이나 말이 없습니다. 뭐 자숙이란 말도 없고요. 그리고 페루간장하고 옆집에 그 의육 액젓, 다랭이 액젓하고 다시마 액젓은 색택은 갈색, 흑갈색입니다. 갈색, 흑갈색입니다. 조미 참치는 밑에 형태가 의육 잎방채입니다. 의육 잎방채. 이거는 백분이 거의 없고요. 육질이 고르게 첨가물, 육질이 고르답니다. 식초 담금은 자숙도고 그리고 점질물이지만 첨가물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점질물이 원초에 고르게 덮어 청등하대. 그리고 푸른 색깔이 등등하다는 뜨가 있다는 얘기인가? 청등. 특이하잖아 용어가. 나 처음 봤어. 청등. 옛날에 공부할 때부터 찾아봐야 된다 하면서 못 찾아. 청등. 봐주십시오. 이게 맞는지 말는지 모르겠어. 청등이 뭔 뜻인가? 찾아보는 거죠. 뭔 뜻이야?